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80분을 제가 혼자 쓰는 건 줄 알고요.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 와서 일부만 발표가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쌀가루를 그러니까 주 목적은 글루텐 프리 라이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쌀가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만에 작년에 와서 느낀 것이 굉장히 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연구를 국가적으로도 또 대학에서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대한민국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이 여기 있는데요. 저는 여기 끝에 있는 곳에서 교수로 3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이완에 대해서 좀 쌀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좀 알아봤는데, 타이완은 초기에는 인디카 타입의 쌀을 이제 재배하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자포니카 타입의 라이스를 주로 생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 함께 거의 비슷한 형태의 쌀을 가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데 대한 새로운 가공법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자포니카 타입의 라이스를 가지고 연구한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쌀의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백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02년도에 밀가루를 주로 먹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밀에 의해서 기인되는 알러지, 또 셀리악 디지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루텐에 의한 그 질병을 확인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가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제품을 먹으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2002년 이후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글루텐 프리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이 높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프로덕트를 만드는 원료 중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쌀에는 글루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가장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 쌀 단백질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알칼리에 용해되는 글루텔린이라는 단백질이고요. 나머지 용해성 단백질은 거의 쌀의 미강에 라이스 브랜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영어로 쓰고 있는 밀링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 도정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즉 패디 라이스에서 와이드 라이스까지 만드는 과정 중에 이 프로시저를 밀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와 달리 쌀은 쉽게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형태가 나달의 형태로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에서 과거 전통적으로 나달의 형태의 밥을 만들어서 먹어왔지만, 일부는 쌀가루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케이크 종류, 라이스 케이크라고 이야기하는 떡 종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쌀가루는 가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서 쌀알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다방면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쌀가루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쌀가루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드라이 밀링은 그냥 쌀을 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웻 밀링은 이것을 물에 수침시켰다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건조시켜서 세미 웻 밀링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웻 밀링이 가장 좋은 쌀가루 가공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웻 밀링은 주로 일본에서 이 프로시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싱 라인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웹밀링이라는 것은 일단 물을 완전하게 쌀이 먹은 다음에 롤밀을 사용해서 쌀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젖어있는, 즉 수분 함량이 35%에서 40% 되는 쌀가루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젖어있는 쌀가루로 여러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밀가루를 대신해서 쌀가루를 젖어있는 상태의 쌀가루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웹밀링이라는 방법은 물에 담갔다가 씻고 롤밀로 가른 다음에 다시 이제 글라인딩하는 세컨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에어 클래시파이드 밀, 즉 기류를 이용한 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제분 회사도 지금 여기처럼 웹밀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회사들이 한국에 쌀가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일본에서 특허가, 국제 특허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 웹밀링과 효소를 사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밀링 과정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인 그런 프로시저가 특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가루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가루는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쌀가루가 이제 밀가루 대체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왜 새로운 쌀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 초기부터 쌀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쌀가루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웹밀링에 의한 쌀가루, 그러니까 수침한 쌀가루, 습식 제분한 쌀가루와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드라이 밀드 라이스 플라워의 경우는, 건식 제분한 쌀가루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의 제품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건식 제분한 쌀가루로 이런 라이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젖은 쌀가루로 만들었을 땐 제품이 만들어지지만 마른 쌀가루로 현재 나와 있는 건식 제분으로 만들어진 쌀가루로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없는 것을 이제 원인을 확인하고 습식 제분한 쌀가루와 같은 특성을 갖지만 건식의, 즉 마른 쌀가루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젖어있는 쌀가루를 유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드라이 타입의 쌀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정은 기류 분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류 분쇄 기기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격이 소용이 되어져야지만 쌀가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쌀에 들어있는 전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쌀가루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그런 조건을 저는 가장 가격을 적게 들여서 만드는 방법, 밀가루 대신해서 100% 쌀가루, 즉 다른 밀가루나 글루텐을 혼합하지 않는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쌀의 특성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 최종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쌀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전통적으로 수침을 하는 것이 쌀가루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고요. 밀에서부터 밀가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체 공정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밀은 쌀보다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연하기 때문에 쉽게 가루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밀은 바깥에 껍질이 굉장히 두껍게 6겹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가루로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쌀은 도정을 한 상태에서 현미나 백미 상태에서 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밀알과는 다르지만
굉장히 안에 단단한 결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분 입자 사이에 단백질 프로틴 바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결합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밀의 경우도 템퍼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수분과 온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물이, 즉 세포가 어베일러블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의 경우는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채를 채워서 혼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의 입자 크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입자 크기 형태를 분포를 봤습니다. 강력분의 경우, 중력분, 방력분의 경우를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분액과 전분 입자가 들어있는 분액이 두 개의 분액으로 나눠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단백질이 적은 방력분의 경우는 전분, 프리 스타치 그래놀 함량이 분액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포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세포가 뭉쳐져 있는 파티클, 우리가 보통 파우더의 파티클하고요 전분 입자가 공존을 해야지만 구조 형성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의 경우는 전분 입자가 약 40마이크로 정도짜리 큰 것과 1~2마이크로짜리 작은 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 40마이크로 정도가 되는 그런 전분 입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웻밀을 밀링을 사용하게 되면 롤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얼마만큼 수침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여지껏 사용한 그런 습관적인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떡을 만들 때는 거의 8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웻밀링 되어지는 커머셜 라이스 플라워에 사용되고 있는 에어밀을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거의 하나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스 밀링 메소드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그래서 이제 웻밀링이 과정되어지는 전체 과정을 보고 웻 타입의 라이스 플라워를 드라이 타입으로 만들고 수침 시간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건조 조건을 결정하는 것, 만들어진 쌀가루의 입자 분포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침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30분부터 24시간까지 수침을 시키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거의 30분이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의 흡수를 쌀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35에서 찹쌀의 40%. 그렇지만 30분과 1시간 수침시킨 쌀가루로 만든 제품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맵쌀의 경우 거의 6시간을 수침한 후에나 쌀가루로 제품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조 조건은 제가 생각할 때 단백질과 전분이 손상되지 않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점은 쌀가루는 80%가 전분 입자로 되어 있고요. 밀가루는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불용성 단백질이 약 13% 정도 들어있고 글루텐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수분을 흡수해서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는 영역은 단백질에서 먼저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전분 입자가 수분을 가지게 되는데 쌀가루의 경우는 단백질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오직 전분이 80% 들어있는 전분이 수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공할 때 가열을 하게 되면 전분을 호화시켜야 되는데 80% 정도 들어있는 전분이 호화되기 위해서 충분한 물이 들어가야지만 쌀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쌀가루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손상 전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부의 손상 전분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쌀가루에서는 필요합니다. 오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스타치 그레놀이 전분 입자가 그대로 있어야지만, 손상되지 않아야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식 제본 쌀가루의 문제는 습식한 다음에 수분을 가지고 35에서 40% 가지고 있는 쌀가루가 열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을 만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쌀의 단백질도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특히 글루텐과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테인, 단백질을 쓴다면 이 단백질은 변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고 낮은 온도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쌀가루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쌀가루는 지금처럼 최대 흡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잡아가지고 소킹 타임은 찹쌀의 경우는 4시간, 현미의 경우는 12시간으로 젖은 쌀가루를 건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쌀 가지고 연구하신 분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쌀가루를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치만 쌀알 자체를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건조된 쌀은 부분적으로 크랙이 생겨가지고 가루로 하는데 굉장히 마찰열도 적게 들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밀림 과정을 핀밀, 표준체가 내장되어 있는 핀밀을 사용해서 밀링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에어 기류 분쇄기보다는 훨씬 가격이 싼 핀밀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으로도 쌀가루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12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몇 가지는 간단한 특징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웹밀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소킹할 때, 그러니까 수침할 때 효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요 밀링을 제하고 요 방법만, 에어밀만, 에어크리스파이드 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쌀가루는 지금 정규 분포를 그리면서 요 입자 사이즈가 40마이크로 이하 정도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쌀알을 수침해서 나달 상태로 건조하고 로우 템퍼러처에서 건조한 다음에 건조된 상태의 것을 핀밀을 이용해서 밀링을 해가지고 내장되어 있는 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채의 굵기에 따라서 채의 메쉬에 따라서 다른 패턴의 2개의 봉우리를 가진 쌀가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쌀의 모양을 보시면 건식 제분한 것은 표면이 완전히 막혀 있는 데 반해서 wet dry 습식 제분한 쌀가루를 건조시킨 거나 제가 만든 쌀가루의 경우는 이렇게 전분 입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는 완전히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2개의 컵케이크를 비교했습니다. 100% 쌀가루로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쌀가루는 맨 마지막에 채를 어떤 메쉬의 채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가루에서 중력분에 해당되는 다목적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20 메쉬, 즉 1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티클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력분에 해당되는 것은 160 또는 더 곱게는 200 메쉬를 통과한 쌀가루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떡을 만들 때는 80 메쉬 정도만 통과시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160 메쉬, 요거는 120 메쉬 통과한 것의 표면에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컵케이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발견 힘자가 만들기 때문에 전혀 쌀가루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표준으로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커리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힛 데미지 스타치 그래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쌀 가지고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분을 완전히 호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밀가루의 강력분으로 만들 수 있는 글루텐을 형성해서 주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주로 이제 브레드 쪽의 경우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서 분리된 단백질과 이 단백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라는 효소를 활용을 해서 쌀에 있는 단백질과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단백질로는 제가 유장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소이 프로테인, 라이스 프로테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는 웨이 프로테인, 유장 단백질과 쌀 단백질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본의 우동과 같은 국수를 만들 때는 소이 프로테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쌀가루를 가지고 글루텐 프리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스 브레드의 경우도 완전히 이제 쌀가루만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현미나 유생미로 만들었을 때도 일반 밀가루로 사용한 것의 3분의 2 정도의 볼륨을 가지면서 안에 그 텍스처, 크럼은 별로 딱딱하지 크러스트도 별로 딱딱하지 않으면서 크럼도 굉장히 촉촉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쌀로 만들 때 또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미, 유생미 뿐만 아니라 발화현미를 사용하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큰 라이스도 사용하였고 저장이 6년 정도까지 된 쌀을 사용하여서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진 빵 제품이나 국수 제품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루텐 프리 라이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쌀가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수분 흡수력을 증가시켜야만 되는데 수분 흡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웨팅, 소킹이라는 과정이, 수침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건식 재분을 했을 경우에는 미강이 붙어있는 상태라서 저장 기간에 따라서 산패치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재분은 꼭 필요하고요. 습식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분 흡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습식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시면 효소를 일부 사용하시면 수침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입자 크기의 분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밀가루와 같이 프로테인과 스타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TGAG,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 프로테인,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sometimes 때때로 모디파이드 스타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품 만들 때 3가지까지 넣어봤습니다. 쌀은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밀로즈 함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찹쌀도 똑같은 형태의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분의 분자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프로테인 함량이나 아미노애시드 컴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가 가교결합을 할 수 있으려면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나 글루타민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밀가루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손상 전분 함량은 쌀가루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만든 쌀가루의 경우는 약 10% 정도의 손상 전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쌀알을 건조시키는 방법을 최근에 나와 있는 저압이나 진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저희가 그라인딩 할 때 대부분 분쇄할 때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나는데 이 마찰력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각관을 연결해서 분쇄기의 온도를 올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파운드 케이크를 발화현미, 현미, 백미 혼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쌀의 수분 때문에 밀가루와 똑같은 형태의 배합비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쌀가루의 경우는 유지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분의 아밀로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의 유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쌀가루의 경우는 밀가루와 같은 제품 배합비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 함량을 줄여야 됩니다. 기름 함량. 왜냐하면 쌀가루 중에서 지방과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전분의 아밀로이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텍스처를 조절을 하시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 쿠키하고 하드 쿠키하고를 만드시려면 쌀가루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들을 첨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프리젤라티나이즈 라이스 플라워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쌀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 영역을 제가 나타내 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들을 약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한 건데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떡입니다. 이거는 주로 과자 종류고요. 요건 국수로 만든 것이고요. 요거는 빵과 베이글, 그 다음에 네. 아까 국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쌀국수는 아까 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태국에서 만드시는 국수는 호화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태국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화면은 아밀로즈 함량이 높은 고아밀로즈 함량의 쌀가루만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밀로즈의 결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익스트루더를 사용한 압출 성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압출 성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쌀 파스타 또는 스파게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분의 호화를 물과 일반적인 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이용해서 호화를 시켜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훨씬 호화면보다 태국이나 베트남의 면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질깁니다. 그것은 둘 다 전분이 호화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아마 중국에서 즐겨 먹는 보통 우리가 만드는 면의 경우는 저희가 화이트 솔티드 누들 또는 옐로우 알칼라인 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호화된 전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루텐망에 전분이 갖춰져 있는 상태의 모양으로 만드는 국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국수는 삶았을 때 그 전분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호화된 면은 물을 만나면 전분이 붙기 때문에 국수끼리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을 쌀로 만드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국수를 자포니카 타입의 라이스로 만드는 것을 저는 목표로 했고요. 약 16에서 17%의 아밀로이드를 함량을 가지고 있는 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본 글루텐과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소이 프로테인을 집어넣었고요.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하고 건물질을 집어넣어서 글루텐과 같은 단백질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 전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중요한 부분은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45도 정도로 워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온도에다가 휴지 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수를 끓일 때 국수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어주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수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기능성,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서
당뇨나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단백질 대신에 누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사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 국수가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들어준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와 같은 형태로 완전히 밀가루 대신에 바꿔주면서 레시피를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쌀가루에 맞춰서. 이것은 딸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딸기 위주의 제품을 쌀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 표가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100% 쌀가루, 글루텐이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거의 대부분 글루텐 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쌀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밀가루와 혼합한 것을 주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이 산업화되기 아직까지 크게 산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만 와서 발표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글루텐 프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99%의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1%나 또는 쌀가루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특히 글루텐 프리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전분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쌀가루가 개발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글루텐 프리 라이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일반 사람들도 전혀 제과제빵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금형을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프리믹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 대만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금형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호두과자처럼 생긴 것들이 한국에서 유명해서 호두과자 스릴로 만들었고요. 요거와 같이 고구마처럼 생긴 모양으로 고구마의 앙금을 이용해서 세 개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채우는 내용들은 다양하게 바꿔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밀가루와 달걀만 가지고 물에 섞었는데요. 저희 프리믹스도 달걀에다가 프리믹스만 섞으면 여기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대만에 작년에 왔고 올해 왔고 어쩌면 내년에 또 불러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서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쌀의 중요한 영양소 중에 전분 이외의 성분들은 라이스 브랜에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브랜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현미나 유생미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 기능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쌀겨 도전 과정 중에 생기는 쌀겨가 굉장히 기능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식품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쌀 100을 가지고 벼를 100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100을 완전히 다 소재화할 수 있다.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가공하시는데 앞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가요? 저는 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식품 산업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험실에서 지금 졸업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참 피곤하실 텐데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